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길잡이의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평면곡선의 접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평면곡선의 접선에서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또 배울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과 수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길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2016학년도 우리가 수능 시험을 보니까 수학 B형으로 본 마지막 시험인데요. 21번이 가장 우리가 21번, 29번, 30번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21번이 뭐가 나왔냐면요. 미분이 출제가 됐어요, 수능에서. 그다음에 30번이 적분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29번이 공간대응과 벡터가 출제가 됐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 2016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미분하고 적분하고 공간대 벡터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렇게 출제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과목도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백 있고 확통도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2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10문제 출제된다고 해도요. 충분히 어려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전에 이 수학 B형을 보기 전에 수리 가형이 있었거든요. 그 수리 가형에서도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하고 수열에서 결합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 전에 평가 문제에서는요. 확률 통계가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시는데요. 절대로 함부로 이런 문제들이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단원이 다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평가원 시험이랑 9월 평가원 시험까지는 가봐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오해를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함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미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교재 보시면 15페이지에 예제 2번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음함수 미분법인데 자,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2차 곡선이죠. 뭐예요? 쌍곡선이죠. 자, 쌍곡선에서 선생님이 혹시 2차 곡선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x제곱을 x1 x, y제곱을 y1 y, x를 2분의 x 플러스 x1, y를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 풀이도 있고요. 아니면 미분해서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택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2차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이기 때문에 x제곱을 x1 x로 쓸 수 있고요. y제곱을 마이너스 y1 y로 쓸 수 있고요. 그대로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풀이가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편하다면 이렇게 쓰시고 그렇지만 이런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그 풀이도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이 된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냥 2x 마이너스 y는 3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쉽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2차 곡선,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이와 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이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2회전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뭐 해야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6y 제곱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y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dy dx가 되고요. 0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다양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dy dx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6y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자 3 약분이 되면서 얘는 2y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어야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예, 집어넣으세요 바로.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y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x에다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음함수 민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 아니네요. 그죠? xy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떤 곡선인지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야. 이런 곡선이 있을 거야. 접선만 구해달래. 이런 얘기입니다. 접선. 자, 보겠습니다. 미분하겠습니다.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x 미분하면 1이고요. 가만히 놔두니까 y가 되고요. 자, 플러스 가만히 놔두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미분하면 1인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y, dy, d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또 y를 미분하면 이거 고비분법 쓴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미분하고 마이너스 2배의 dy, dx가 되고요. 이건 0이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dy, dx를 구해주세요. 자, 그럼 좀 정리하는 과정을 좀 써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암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거 x 빼기 2가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y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dy, dx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1하고 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y 대신에 또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이건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겁니다. 자, 기울기 나왔습니다. 뭐나 점도 주어졌어요. 예,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쉽네요. y 마이너스 2에다가 기울기 4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y는 4x에다가 마이너스 4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y는 4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x 마이너스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다. 바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 자 그다음 과정이 뭐냐면요. 바로 짜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 더 알고 싶죠. 뭔가 호기심이 많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점이 주어진 2차 곡선의 접선인데요. 접점이 주어진 2차 곡선 접선에서 선생님이 강조했죠. 이 내용에 y제곱이 y1, y로 바뀌고 그 다음에 x가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뀌어라. 그 다음에 x제곱은 x1, x y제곱은 y1, y 그 다음에 x제곱은 x1, x y제곱은 y1, y 그래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그대로 적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쓰셔야 되냐면요. 다시 한번 거기다가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바꾸면 된다. x제곱은 x1, x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y의 제곱은 y1, y로 바꾸시고 항상 적용하려면 그 다음에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꾸시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래요. 할 수 있다인데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이거 아까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얘기 안 했죠. 그러면 선생님 얘를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기술적인 면이지만 사실은 얘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 내신에서 꼭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 정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 필기를 같이 더 알고 싶어요. 자, 저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이런 포물선이 있습니다. 자, 포물선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드릴게요. 그래프상으로.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p를 양수라고 하면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조금만 더 비슷하게 대칭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y제곱은 4px라고 놓으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접점이 주어진 거예요. 접점. 그 접점을요. x1, y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접선을 좀 그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접선을 쫙 그리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보입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냥 기술적인 면 말고 정확하게 증명을 해버리면요. 미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미분하세요. 자, 어떻게 돼요? 2y x에서 미분하면 2y입니까?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미분하니까 dy dx가 되고요. 자, 이거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4p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dy dx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가 돼요? 4p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바로 2y분의 4p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y분의 2p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x1, y1이기 때문에 y1분의 2p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y-y1에다가 기울기 y1분의 2p에다가 x-x1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구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접선을 구한 거예요. 접선. 보입니까? 이게 구한 거예요. 접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거 y1을 곱해버리면 y1, y는 마이너스 y1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px에다가 마이너스 2p의 x1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곱했어요? y1을 싹 곱해버렸습니다. y1을 싹 곱해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이거 곱해버렸습니다. 2px에다가 마이너스 2px1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요 y1의 제곱이
뭐랑 똑같냐면요. x1, y1. 잘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놔보세요. 자, 저번에 원 할 때도 똑같이 설명해 드렸지만 x1, y1은 누구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y1의 제곱은 4px1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4px1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자, y1, y는 자, 2px에다 이거 넘어갑니다. 그러면 2px에다가 플러스 2px1이 되겠죠. 4px1이니까. 이해됐어요?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y1, y는 드디어 2p에다가 x 플러스 x1이라고 하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자, 우리 조금 힘들지만 우리 자, 저쪽으로 또 이동하세요. 계속 비교해야 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똑같죠? y1, y는 2p의 x 플러스 x1. 다시 y1, y는 2p의 x 플러스 x.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워드릴까요? 예,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인 2차 곡선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해낸 거예요. y1, y는 2p의 x 플러스 x1이에요. 자, 사실은요, 이게 나와버리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성질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자료실에 또 올려드릴 텐데요. 막 이렇게 도형을 막 만들어요. 이렇게. 초점이면. 이것도 막 마름모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막 이거 쭉 딱 이어버리면 수직이 되고 이런 성질들을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접선에 대한 성질은 또 다시 공부를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야? 교육과정상에서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2차 곡선의 접선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더 알고 싶어요. 뭐가 더 알고 싶을까요? 자, 더 알고 싶어요인데요. 기울기가 주어진 2차 곡선의 접선인데 이번에는요. 와우. 접점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y제곱은 4px일 때에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분의 p. 타원일 땐 이렇게 되고 쌍곡선일 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외우라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문제 풀 때 너무 많이 이용돼요. 일일이 다 증명할 수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풀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간 자체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공식을 써야죠. 자, 보세요. y제곱은요. 자, 4px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포물선이, p는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울기가 m인 접선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m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너무 힘을 줬는지 칠판이 잘 안 지워지네요. 너무 힘을 줘서 그래요.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인데 어떻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거냐? 접점이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이 증명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판별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접점을 이용한 증명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접점을 이용한 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판별식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수원에서 원과 접할 때나 어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접할 때 판별식을 썼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곡선에서의 접선 구할 때는 접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 더 쉬운 거를 택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판별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접점을 가지고 하지 않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가 m이니까 mx에다가 플러스 y 절편을 모르죠. 그 y 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n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이 교점이 어떻게 돼요? 접해야 되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거를 하겠죠. 선생님, y를 소거해도 되고요. x를 소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x를 소거하게요. x를 소거하면요. x는 y-n에다가 넘어가면 여기를 m으로 나눠준 거. y-n으로 m으로 나눠준 거. 요게 바로 x가 되겠죠. 됐습니다. 물론 m은 0은 아닙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y제곱이 되고요. 등호 4p가 되고 x 대신에 여기는 n분의 y-n이 되고 이렇게 닫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m을 곱해주면 my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p 마이너스 4p 넘겨버리겠습니다. 4py. 자, 이거 my제곱 4py 넘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4pn 플러스 4pn이 되고 이게 0이다까지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접한다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수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요. 판별식 들어가겠습니다. 판별식 들어가면요. 짝수 공식을 이용하면 4p제곱 b 다시 제곱이 b 다시가 2p니까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우리가 4pmn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4p가 묶어버리면 4p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p 마이너스 mn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0인 경우입니다.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든지 이게 0이든지 이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p는 초점이에요. 초점. 중심이 원점이었고 아까 초점이 양수, p가 양수일 때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는데 누굴 구하는 거예요? n을 구하는데 n은 어떻게 돼요? 0이 되려면 n분의 p가 돼야 되겠죠. 오, n분의 p.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뭘 구했어요? 바로 기울기가 m인 접선. 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요 n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같이 그렇죠, n.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n. 보이세요? n이 뭐예요? n분의 p. n분의 p. 자, 계속 보세요. 쭉 보세요. n분의 p.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접점보다 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 증명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러면 선생님 비교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외울 수 있도록 좀 공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y제곱은 4px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x제곱은 4py일 때도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거일 때 접선은 좀 특이해요. y는 mx 마이너스 m제곱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외우기 힘들어요. 타원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외우기 힘들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랑 비교하시면 되냐면요.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혹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혹시 기억납니까? 원에서? 기억 안 나면 제가 써드릴게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의 m제곱 플러스 1이었죠. 요거랑은 비교해 보세요. 보세요. 자,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세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는데 여러분들 a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장축과 관련이 있었고요. b는 단축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랑 b랑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랑 b가 같은 경우는 장축과 단축이 같겠죠. 2a하고 2b니까. 그러면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원입니다. 얘랑 얘랑 같으면 원이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같으면 둘 다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그죠?
그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아 여기 밖으로 R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 외우기 굉장히 쉽구나. 그래서 A, B를 R로 바꿔버리면 같은 값이라 생각하고 R로 바꿔버리면 얘가 나온다. 저도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때 안 잊어버려요. 이거하고 이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요 좀 달라요. mx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요. 이게 반드시 당연하겠죠.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0일 때는요. 이게 사실은 점근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접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공식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이게 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a제곱분의 x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b제곱분의 y제곱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y는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거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실수할까 봐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참고해서 이럴 때 기울기가 m인 접선 이렇게 구해진다. 그래서 요 정도 비교하라. 여러분들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하고 요거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 가서 또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 풀 때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이 더 알고 싶어요란 코너가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개념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더 알고 싶어요 를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매개 변수 매개 변수로 나타낸 말이 좀 기네요. 자, 다 써드릴게요.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기네요. 제목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이 부분은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었어요. 매개 변수. 근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다음 매개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지 했는데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 자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오늘 매개 변수가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개 변수라고 하는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적분 2나 우리가 지금 기하 벡터에서 함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x가 2t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니까 y는 뭐 3t 제곱에 마이너스 뭐 4t 플러스 뭐 5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물론 뭐 t를 소거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 꼴이 좋은 거예요. x도 t에 따라 변하고 y도 t에 따라 변하고. 그러니까 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x와 y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바로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는 바로 x랑 y의 중간에서 연결시켜주고 있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선생님 이걸 무조건 정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x, y를 어떻게 해? 표현이 둘이 연립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매개 변수 함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미분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갖고 왔습니다. 자, 먼저 개념 잠깐 설명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x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ft가 있습니다. t에 대해 표현된 거예요. x가.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g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x도 t로 표현되고 y가 t로 표현됐기 때문에 t를 매개 변수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로 dy,
dx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네 둘 함수는 우리가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얘기를 해야 되고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x를 t로 미분한 것을 뭐로 쓰냐면요. 분모로 씁니다. 그리고요. y를 t로 미분한 것을 분자로 써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x가 t로 미분되니까 우리가 dx dt는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f 프라임 t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y의 dt라고 하는 것은 g 프라임 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dy dt는 g 프라임 t가 되고요. dx dt는 f 프라임 t가 된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매개변수 미분법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 표현들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분수처럼 미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수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줄까? 접근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떠올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매개변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톱니바퀴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제 y라고 하고요. 얘를 t라고 하고요. 얘를 x라고 할게요. 그런데 y는 1초에 12개가 돌아간대요. 시간당. 뭐 1초라고 해도 되고 1분이나 12개가 돌아간대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1초에 몇 개라고 할까요? 6개가 돌아간대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x가 3개가 돌아간대요. 이렇게. 얘랑 관련이 있고 얘랑 관련이 있는 건 얘랑 관련된 걸 알고 싶은 건데요. 자, 얘는 1초에 12개가 돌아가고 1초에 6개가 돌아가고 1초에 3개가 돌아간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일정하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dy, d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극한의 개념이니까 우리가 0분의 0꼴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참 재밌게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얘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편하게. 자, 이렇게 보면요. 자, 보세요. x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3개 돌 때 얘는 6개 돈다는 얘기죠. 됐어요? 그 비율 자체가. 그리고 얘는 12개 돌 때 얘는 6개가 도는 거예요.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매개변수를 이용한 우리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얘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개 돌 때 6개 도니까 얘가 2개 돌 때 하나 도는 거고요. 또 얘가 2개 돌 때는 하나 도는 거죠. 6개 돌 때 3개 도니까. 결국 얘가 3개 돌 때 12개 돈다는 얘기니까 얘가 1개 돌 때 몇 개 도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4란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매개변수는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t가 하나가 있고 우리가 x와 y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싶은데 t가 중간에 꼈어요. 그래서 이 비율과 이 비율을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변화율 자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t를 매개체로 놓고 이거의 변화, 이거의 변화, 이거의 변화. 그래서 그 비율 자체를 구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분수 같은 느낌인데 나중에 적분에서도 치환적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미적분 2에서 배웠지만 분수 역할처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 이 값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분모 분자, 뭐 dt분의 dx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 미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이따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또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그 매개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로 좀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우리가 교재 보면 16페이지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곡선 x는 1 플러스 t제곱, y는 2-t t제곱 위에 점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이걸 구해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과정은 이렇게 돼요. dy dt. 얘도 dx d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x를 누구로 미분했다? t로 미분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바로 2t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됐다? dy의 dt가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미분한 겁니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t.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써주세요. dx dt는 얼마니까? 바로 2t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위의 점 2,2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건 뭐예요? t니까 t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t는 어떻게 구하나요? 주어졌네요. x가 2고 y도 2니까 x가 2를 집어넣어 주니까 2는 1 플러스 t제곱이 되고요. y 대신 2를 집어넣으니까 2는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t 제곱은 1이므로 t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도대체 뭘까? 여기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지워지고요. 자, t의 제곱에 플러스 t는 0 나오고 따라서 t로 묶어버리면 t 플러스 1이 뭐 나옵니까? 0 나오겠죠. 그러면 t는 또 뭐 나와요? 0 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t의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건 지워버릴게요. 계산 과정은 지워드리고 자, 결국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은 플러스 2가 되니까 우리가 얘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과정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 구하랬네요. 자, 기울기 주어졌고 점은 2,2로 주어졌으니까 y 마이너스 2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따라서 y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정답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게요.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함수 x는 코사인 t 마이너스 1이고 y는 사인 t 마이너스 2일 때 t는 4분의 파이일 때의 dy dx를 구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은 얘를 정리하고 싶은 거는 dx dt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dx dt는요. 코사인 t 혹시 미분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사인 t가 되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1은 미분해봤자 0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dy dt가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요? 코사인 t에다가 그 다음에 2는 미분하니까 0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dy dx는 dy dt 여기는 dx dt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하면 코사인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사인 t분의 코사인 t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암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코탄젠트 t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이에요, 각. 됐어요? 자, 그러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는데 코탄젠트라고 하는 건 탄젠트 역수인데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고 역수를 취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도 여러분 쉽게 처리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어가 보시면요. 기본 핵심 문제. 자, 쉬운 문제들이니까 제가 그대로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곡선 x제곱 플러스 xy는 이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음함수 미분법. 예, 좋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2x에다가 플러스. 자, xy 미분, 고비분법에 의해서 미분하고 가만히 놔두고 플러스. 가만히 놔두고 미분하면 dy, dx가 되는 거고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정리하면 dy의 dx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간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y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x가 있죠. x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x가 되겠죠. 그래서 x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물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점에서의 바로 1,1이라는 점에서의. 그래서 1,1이라는 점에서니까 예, 마지막 과정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0, 1이 되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정리하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포물선 y제곱 마이너스 x 위에 점 A는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과 x축 포물선의 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이제 별표를 쳐놓을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접선의 성질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준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알아야 됩니다. 포물선의 준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x축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y제곱은 마이너스 x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향하겠어요? 이쪽으로 향하겠죠. 예, 그래프 잘 그렸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초점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초점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을 4로 나누니까 예, 마이너스 4분의 1,0이 바로 초점이 되는 거예요. 초점을 왜 구했냐면 준선과 관련이 있구나. 문제가 x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 우리가 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면 x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 오케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쓰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이 점이 마이너스 1,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최대한 잘 그리려고 했는데 잘 그렸습니까? 예, 잘 그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너희들이 구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선 있고 접선 있고 x축 있고. 그런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강조했죠. y제곱은
마이너스 x가 나오면 일일이 또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우리가 쓰자. y제곱을 뭐라고? y1, y라고 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x 대신에 2분의 5x 플러스 x1을 사용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바로 뭐예요? 접점이니까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1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y가 되고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다시 써드릴까요?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딱 보니까 x 절편이 어떻게 돼요? 1,0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 점을 1,0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4분의 3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은요. 뭘 집어넣어요? 4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수학적 상황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4분의 1 여기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4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8분의 4죠. 8분의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났네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88의 6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좋은 문제인 이유가요. 여러 가지 다 물어보죠. 순선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접선이라는 것을 거서 우리가 x의 x절편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4분의 1의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팁으로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딱 보시면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어떤 점에서의 접선을 걷는데 포물선에서요. 마이너스 1이면요. 요 점은 항상 마이너스 1이면 1이고요. 마이너스 2면 2고요. 이거는 제가 또 자료실에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이 문제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2번까지 풀어 드렸고요. 이제 기본 핵심 문제 3, 4, 5번과 뒤에 13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이 좀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는 조금 생각하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좀 복습하시고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풀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린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